네, 김진팔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포장도로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맞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요 첫 장면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짠. 네, 이거 보시면은 이 숲에 어떤 사람들이 줄지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서 최소한 한 20명 정도는 돼 보이는데요. 그 정도의 사람들이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계속 보다 보면은 이제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그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 같으냐면 러시아군이 이쪽으로 밀고 들어가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우크라이나군이 후퇴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ISW 지도를 보시면 이 장소 좌표가 찍히는데요. 여기에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이제 저쪽으로 나가는 거죠. 외곽으로. 이쪽 외곽으로 우크라이나군이 후퇴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 수미 지역에 24시간 이내에 빨간 거 나왔네요. 러시아군이 최근 24시간 이내에 진출한 지역 나오고요. 그다음에 볼차한스크 지역에 또 빨간 거 나왔네요. 러시아군이 최근 24시간 이내에 진출한 빨간 거 나오고요. 그다음에 네, 그리고 쿠피안스크 지역에 변화가 없고요. 그리고 쭉 내려가서 크라스나리만 시베르스크 변화가 없고요. 콘스탄티노프가 없고요. 예, 여기 조금 아까 포크롭스크 지역에 우크라이나군이 최근 24시간 되찾은 거, 그 다음에 러시아군이 최근 24시간 진출한 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드네프로페트롭스크에 또 빨간 거 러시아군 나오고 있고요. 자포리자 변화가 없고요. 헤르손 변화가 없습니다. 네, 이 영상은 러시아군이 그 우크라이나군의 드론을 7번을 피했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세어보니까 이 영상에는 5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뭐 영상이 끝나고 나서 또 2번을 더 피했을 수는 있겠죠. 드론이 막 벌떼처럼 달려오는데 이 나무를 사이에 두고 뺑글뺑글 돌면서 드론이 달겨들면 땅바닥에 엎드리고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도망가는데 드론이 쳐박으려고 해. 그러면 땅바닥에 엎드리는 거야. 그걸 무한 반복하면서 5번을 피하고 그런 다음에 저쪽으로 살아서 걸어서 갑니다. 이제 러시아 광섬유 드론이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길에 착륙을 해갖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이 길로 분명히 걔네들이 올 거란 말이야. 보급 차량이 우크라이나. 근데 안 오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밤이 됐어. 밤이 돼갖고 밤이 됐는데 이제 다리 이쪽 왼쪽에서 떠갖고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거야. 근데 또 계속 그러다 결국은 이제 오는 거야. 이 드론 조종사도 이렇게 하다 잠이 들었나 봐. 왔는데 처박지를 않고 녹화만 된 거야. 드론이 있으니까 막 도망가는데 드론 조종사가 새벽이 돼갖고 졸려서 잤나 봐. 매복 공격을 당한 러시아 드론은 하루 종일 목표물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정말 미친 짓이죠. 플래시에 따르면 키예프는 포크롭스크와 미르노그라드를 마지막까지 사수하기로 결정했으며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군이 드네프로페트롭스크 지역의 작전 공간에 진입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보니까 이쪽이 그 포크롭스크 이쪽이 고지대예요. 근데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저지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막아야 된다는 건데 문제는 있지 않습니까? 가장 높은 고지대는 이미 뺏겼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막으려고 하면 우크라이나군은 저지대에서 고지대로 공격을 감행해야 돼요. 이게 과연 승산 있는 짓일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건 다 핑계고 최대한 사람이 아무리 많이 죽어도 좋으니까 최대한 뺏기는 땅 면적이 작아야 나는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다. 그렇게밖에 저는 해석이 안 됩니다. 미르노그라드와 우크라이나군은 사실상 포위당했습니다. 돌파구나 항복만을 바랄 뿐입니다. 독일 빌트 동신에 실린 우크라이나 장교의 말. 독일이면은 이제 독일에서 우크라이나 방송이 아니고 독일이잖아요. 독일은 우크라이나의 친화적인데 이런 얘기 할 정도면은 이미 객관적인 사실인 것 같습니다. 키예프의 공포와 혐오, 젤렌스키 정권은 민주주의 원칙을 이었다. 폴리티크 이 사람 전직 우크라이나 대통령인데 또 출마할 건가 봐. 이제 젤렌스키가 궁지에 몰렸잖아요. 포크롭스크 함락 이런 걸로. 그러니까 야 젤렌스키가 거짓말한다. 그러면서 선거 한 번 더 해야 된다. 내가 또 출마하겠다. 뭐 이런 건가? 전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 마이클 플리는 오바마 행정부가 2014년에 젤렌스키를 만들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빅토리아 놀란드 당시 CIA 국장 존 버레너는 모두 그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다 알고 있는 건데 이제 와서 슬슬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끝물이구만. 그리고 김진팔 채널을 살려준 것만 해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물이라는 증거 아닙니까? 얘네들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우크라이나군 포크롭스크와 미르노그라드 포위공국의 젤렌스키 비난. 이제 젤렌스키 이제 비난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군이 비난하고 있어요. 아니 우크라이나군 시르스키를 비난하지 않고 젤렌스키를 비난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 우크라이나군도 다 알고 있는 거죠. 시르스키는 젤렌스키가 시키는 대로만 하기 때문에 걔가 책임 있는 게 아니라 젤렌스키가 책임있다. 근데 시르스키 전에 잘루준이는 말 안 들어서 쫓겨났거든. 그리고 나서 시르스키가 된 거야. 그러니까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당국에 따르면 슬라비안스크와 크라마토르스크로 가는 열차 운행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뭐라고? 열차가 안 간다고? 왜? 도대체? 네, 러시아는 여기를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이라고 자기네 헌법상 땅이라고 하는데 여기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대도시가 이렇게 벨트로 있는데요. 이쪽으로 철도가 안 갑니다. 그 철도가 안 가면 보급이 다 철도로 이루어지는데 도로만 갖고 보급을 하겠다고? 요 근처 어디 뭐 다른 데 가갖고 거기서부터 도로로 갈 건가? 그래서 왜 그런 거냐면 이게 10월 1일 약 한 달쯤에 전쯤에 나온 건데 러시아 제라늄 드론이 인공지능을 가지고 이 기차 있잖아요. 기차를 인공지능으로 인식할 수 있대.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갖고 한 달 전쯤부터 계속 기차 폭격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거든요. 한 달 정도 하니까 이제는 한계가 오는 것 같아. 기차가 못 다니나 봐. 다 뽀개졌나 봐. 여기 보시면 잔해 속에서 엔비디아의 미니 컴퓨터가 발견되었는데 이 컴퓨터는 비디오를 동시에 처리하고 메모리에 저장된 모델과 비교하여 목표물을 인식할 수 이게 AI 인식하는 거 아니야. 영상 인식. 그거를 이제 한 달 전부터 그 철도를 전문적으로 부시기 시작했어요. 러시아가. 지금 11월 초잖아요. 한 달 정도 맘 먹고 부시니까 철도가 이제 멈추는 것 같아요. 이걸 왜 3년 반이 지나간 후에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지. 미국 같았으면 개전 초기에 했을걸요? 네, 그와 관련돼서 이제 증기 기관차가 우크라이나 비니차에 등장했습니다. 정말 철도가 없어갖고 이제 증기 기관차까지 돌리는 상황이 된 건가? 아니면 장난인가? 이게 뭔가? 오, 진짜 같아! 오, 진짠가 봐. 오, 차카차카차카차카차카차카 소리도 나. 대박. 네, 우크라이나. 이제 냉방에서 얼어 죽게 생겼다고 시위가 났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차량을 막는 시위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젤렌스키의 우려가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집안의 추위로 인해 키예프 근처의 도로를 막고 있습니다. 키예프 근처의 크리우코브 시나에서는 주민들이 집이 추워서 거리를 폐쇄했습니다. 이런 뉴스 전쟁 3년 반 만에 처음 봅니다. 네. 에너지 연구센터의 카르첸코 소장은 집에 3일이 난방이 공급되지 않으면 키예프를 대피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열병합 발전소가 폐쇄되고 마이너스 10도씨 이하의 기온에서 3일간 복구 가능성이 없을 경우 키예프에서는 건물에서 물을 빼고 대피하도록 발표. 그 수도관 터지면 이제 질질 새니까. 겨울철 B 계획. 우크라이나인들은 이미 따뜻한 피난처를 찾으라는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폭격으로 대도시에 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당장 대책을 세우고 마을 주택단지 개인주택 그러니까 시골 가서 단독주택에서 이렇게 장작대라는 건데 갑자기 그게 되냐? 평상시에 그렇게 살고 있어야 되는 거지. 옛날에도 대공황이나 이럴 때 있잖아요. 도시에 살던 사람은 막 힘들었는데 시골에서 원래부터 시골 스타일로 살던 사람들은 괜찮았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이것도 전쟁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트럼프는 핵 군축 가능성을 인정하고 G20 정상회의 참석을 거부했으며 미국은 전쟁에서 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뭐 핵 얘기 나오는데 트럼프가 뭐 핵 실험한다고 뭐 그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있거든요. 트럼프의 핵실험 재개 가능성은 다른 국가들의 핵무기 개발 능력을 강화하고 뭐 나오는데 이게 먼저 러시아가 뭐 핵 뭐 추진 뭐 미사일 뭐 핵 추진 뭐 수중 어뢰 막 이런 거 해갖고 이제 트럼프도 우리도 그럼 할래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된 것 같은데 러시아는 잘 됐어. 이제 만세 부르는 거야. 지금 군대가 모자라고 징병을 해야 되니 동원을 해야 되니
막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러시아에서 이 출처를 밝힐 수 없는 제 소식통에 의하면 러시아 외교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의 핵무기 실험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미국 측에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와, 이렇게 이제 언론에다 탁, 이게 뭐야, 국내용이잖아. 국민 여러분, 미국이 핵폭탄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군대에 가서 나라를 지킵시다. 이거 하기 좋잖아. 지금 러시아도 똑같은 거야. 지금 언론 플레이, 대국민 언론 플레이. 우크라이나의 그 어떤 소문에 의하면은 포크롭스크가 이 점령할 수 있는 마지막 대도시라고. 왜냐하면 병력을 더 이상 충원하지 않고 포크롭에 점령할 수 있는 마지막 대도시라고. 다른 도시를 점령하려면 군대를 징병해야 된다, 그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마침 핵폭탄을 미국이 실험한답니다. 그러면 이제 막 핵구름, 버섯구름 영상 막 보여주면서 러시아 시민 여러분, 조국을 지킵시다 하기 좋잖아. 러시아 국방장관 벨루소프는 푸틴이 노바야 젬냐 군도에서 핵무기 실험을 위한 준비를 즉시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 와, 우리도 핵 실험해야 됩니다. 왜? 핵 버섯구름 보여줘야 되잖아. 그래야 사람들이 겁먹고 군대 가서 나라를 지키자 할 거 아니야. 아, 쇼이구도 나왔어. 쇼이구. 막 우리는 핵무기 시험에 추가 조치와 관련된 미국의 의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 안보위원회에서 그냥 쇼이구. 아, 그리고 이거 플라멩고 우크라이나가 만드는 거 이거 그냥 껍데기밖에 없고 엔진도 없는 거래요. 덴마크의 젤렌스키 대통령의 플라밍고 공격용 로켓 연료 공장 건설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공장만 이렇게 그냥 덩그러니 지어놓고 돈은 뒤로 다 빼먹었대요. 불투명한 소유구조, 소유주의 평판, 미흡한 기술, 그리고 과도한 홍보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덴마크 언론은 이를 엔진 없는 로켓 유니콘이라고 칭했습니다. 이거 뭐 하려고 하는, 일단 돈 빼먹는다, 첫 번째. 자, 전쟁 무기 핑계 들고 돈 빼먹는다. 그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야, 플라멩고 만든다고 뻥치고 토마호크 날리면서 실제로는 플라멩고라고 뻥을 친다. 사이즈가 비슷하잖아요. 토마호크랑 크기가. 그런 건데 지금 다 틀어졌죠. 네, 안젤리나 졸리가 우크라이나를 갔는데 무슨 방탄조끼 같은 걸 입고 유치원에 방문해갖고 애들이랑 노는 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안젤리나 졸리의 경호원이, 운전수가 그 검문소에서 붙잡혀갖고 군대를 끌려갔대요. 그래갖고 12,000불인가 뭐 줘야 빼낼 수 있는데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른답니다. 여기 이제 나와요. 15,000달러네. 경비원 자기 군대 잡혀간 사람 그 빼내려면은 그 남자를 빼내는데 15,000달러가 든다고 합니다. 줄리가 돈을 냈는지 아니면 헐리우드 뭐 근데 원래 근데 그런데 갈 때는 돈을 받고 간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갈 때 받은 돈을 다 경호원 빼내는데 쓰게 생겼어. 아, 근데 신기하게 우크라이나 국회의원 마투라스가 개를 훔쳤다고 그러는데 개를 왜 훔치나? 우크라이나에 제가 구글 검색해 보니까 AI가 일반적으로 개를 먹는 그런 그건 없대요. 풍습은 우크라이나에. 근데 한국도 일반적으로 개를 먹지는 않거든요. 극히 일부 사람들이 개를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먹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우크라이나도 일반적으로 개를 먹는 풍습은 없지만 그중에 한국처럼 개 먹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지난번에도 이런 이게 군 모집 그 납치 직원들이 남자를 납치했는데 그 사람이 개를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개까지 나중에 보면 개가 왕왕 짖잖아. 이 남자 먼저 실은 다음에 개도 같이 싣고 떠나요. 그래서 누가 우크라이나에 개 먹냐고 댓글이 올라왔고 제가 한번 검색해봤는데 우크라이나는 일반적으로 개를 먹는 풍습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안 먹지만 가끔 한 사람씩 먹을 수도 있잖아. 네. 어제 젤렌스키가 그 우크라이나 그 아조프 여당 훈장 수여하면서 거기 간 적이 있는데 거기 뒤에 깃발에 SS 독일 SS 그게 있어.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 군인을 방문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독일의 2차 세계대전 상징과 함께 포즈를 취하면서 SS 그거면은 그거 히틀러 친위대 아니야? 그 마크가 있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관련 기사인데요. 여기 보시면 어제 천장에는 녹색 천으로 덮인 큰 파이프들, 천장에는 사무실 조명, 그리고 천으로 덮인 네모난 콘크리트 기둥들. 이건 군사기지가 아닙니다. 사무실 건물의 지하실이죠. 벽에 이렇게 많은 파이프와 천으로 군사기지를 짓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쏠 줄 알았어 이거. 어? 젤렌스키가 포크롭스크 근처 최전방 진지를 방문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군부대의 완벽한 원목마루를 광택제로 막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저 드라마틱한 효과를 위해 벽을 덮고 소화기를 바닥에 놓아두었을 뿐입니다. 전에 벽에 걸려있던 소화기 말입니다. 나는 키예프에서 했을 가능성 100%.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사람들 역사를 알고 있어요. 여기 잘 보시면 여기서 하는 사람, 네, 이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이 그 마리우폴의 아조프스탈에서 그 포위돼 갖고 협상 끝에 터키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온 그 아조프 그 지휘관. 예, 부하들은 러시아의 포로로 잡혀있고 2,000명 가량 새로 모집을 했어요. 아조프를. 그래서 간 곳이 여기에요. 여기 그 세레브리안카 숲이라는 곳에 가갖고 그 신병이잖아요. 전투 경험이 없으니까 제일 쉬운 데다 보낸 거야. 그래서 숲은 러시아가 고전을 하거든요. 뚫지를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여기를 1년 이상 여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쪽이 뚫린 거야. 이쪽이. 그때 토레츠크가 이렇게 포위되어 있었어요. 여기로 투입이 된 거지.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토레츠크 넘어가고 이렇게 후퇴하다가 여기 호수 있잖아요. 호수가 아니라 저수지거든요. 농업용. 이 호수 여기서 막혀갖고 여기서 800명이 죽었대. 한 달 만에. 드론으로 한 달 동안 이 숲을 이 아조프 석권 이런 우크라이나 군인 800명이 여기 있는 거를 한 달 동안 계속 드론을 날려서 다 그냥 그걸 한 거야, 공격을. 그래갖고 800명이, 원래 800명이었는데, 한 달 만에 80명으로 줄었다고, 지금은 이제 0명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괴멸됐는데 여기 몇 명 없다니까? 이 아조프 부대원들. 그러면 지휘관들이 그런 경우 어떻게, 제3 돌격여단도 그런 경우인데, 여기, 제3 돌격여단은 이쪽에, 바흐무트 이쪽에서 싸우다가 이제 완전히 소모돼 갖고 병력이 없어진 거예요. 지휘부만 남고. 그래갖고 그 사람들 어떻게 했냐면은 과거 제3 돌격여단의 예에 그 비추어 볼 때 키예프로 가갖고 신병 모집했어. 근데 신병 모집이 잘 안 돼. 안 돼 갖고 외국 용병 데려다가 몇 명 꾸려갖고 여기서 깔짝깔짝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수뇌부들이 키예프에 있고 키예프에서 이제 대통령이 모여봐라. 야, 여기 청와대 지하실에서 우리 행사 한번 하자. 야, 무대 꾸며. 그래갖고 아마 한 것 같아.